여기는 공항의 한 승무원 대기실. 한국의 대표 승무원들이 비행을 앞두고 동료 승무원들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중인데요. 바로 그때 이 고요한 분위기를 깨고 누군가가 가쁜 숨소리를 내뿜으며 한국 여자 승무원에게 따지듯이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요. 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사연은 저희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저는 스위스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 카밀라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건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가 없으니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고 서먹서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우리가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동거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결혼 생활은 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다닐 때도 그렇고 임신한 제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그리고 태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과 이야기할 주제가 많아지니 결혼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임신한 지는 5개월 정도 되었고요. 배도 티나게 좀 나왔습니다. 원래는 임신 초기 때부터 휴직기를 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좋고 나이도 젊어서 비행 업무를 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임신 중기까지는 비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벌어둬서 태어날 아이의 출산 비용에 좀 보태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휴직기를 내고 저는 태교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우리 항공기는 목적지를 일본으로 비행하고 있었고 제가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다른 비행 날과 같았습니다. 비행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일본에서 유명한 육아용품을 검색하고 일본 온천 일정을 확인하며 비행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비행기의 엔진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사무장을 통해 이런 사실을 말했고 기장님이 안 그래도 이상한 진동음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체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번 비행을 나가지만 조금의 이상 신호가 발견이 되면 매번 아찔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장님은 항공기의 2개 엔진 중 오른쪽 날개 아래쪽 2번 엔진이 심한 진동이 일으키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항공기의 기체 결함을 확인한 후 지금 당장 비상 착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이러한 사실을 교신하여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승객분들에게 안내해드렸고 승객분들은 잠시 우왕좌왕 술렁였습니다. 저희는 교육받은 대로 최대한 승객 여러분께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침착하게 비행기가 안전하게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오늘과 같은 비행 이상 증상이 생기면 늘 항상 심장이 꽉 조이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오늘은 뱃속 아이도 긴장했는지 잘 안 움직이더군요. 다행히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허가받고 비어있는 활주로를 배정받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자마자 이번 엔진에서 펑 하는 큰 소리가 났고 바로 정비팀이 출동해서 화재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꽤 많은 비행을 하러 다녔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더군요. 아시아 국가 중에는 주로 일본을 다녔기 때문에 일본은 친숙했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동료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위용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냥 눈 구경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이 친숙해서인지 휴전국인 한국보다는 아시아의 선진 국가인 일본에 가는 것이 속이 편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전쟁이 나면 어쩌냐고 하는 조마조마한 느낌이 싫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작은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는 비행하면서 아시아인들과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들은 비행 중에 시끄러운 것도 그렇고 리필이 안 되는 기내식을 더 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항공사 사이트에 승무원들의 후기를 좀 야박하게 써서 낸 적이 많았습니다.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아시아인들의 행태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 항공 서비스를 할 때마다 다른 나라보다 조심스럽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아 국가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말씀을 종종 하셔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인지 제 개인적으로도 일본 특유의 정갈한 매력에 더 끌리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도 만들고 삼성 핸드폰도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비행기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비행기는 미국이나 일본이 더 수준이 높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사히 착륙하고서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기의 증상이 꽤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일본까지 비행을 무리해서 이어나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비행기가 한국과 일본 사이 어느 지점에서 큰일을 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비상 착륙한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일본인데 한국에는 왜 들리는 거야? 하고 좀 투덜거렸거든요. 보통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을 그 나라에서 경유해야 하거든요. 익숙하지도 않은 한국에서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긴 비행에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가서 따끈한 온천에 몸을 푹 담그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비행기를 대충대충 수리하지는 않겠지 하는 의구심도 들더군요. 한국에서는 임시로 수리를 하고 일본 공항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밀검사를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소요 시간을 체크하고 승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일정에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승객분들은 큰일 날 뻔한 것을 모면했다는 것에 안심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긴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정비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무거운 짐까지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우리 스위스 공항에 와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공항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내려서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기체 결함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무원과 승객들은 공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긴장하며 제 짐을 끌고 가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할 때 누군가 제 짐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여기도 소매치기들이 판을 치는구나 하면서 캐리어 짐을 있는 힘껏 제 몸 쪽으로 당겼어요. 그러면서 뒤를 보니 웬 몸집이 자그마한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임신한 채로 무거운 짐을 에스컬레이터에 싣는 것 같아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화부터 버럭 낸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께 실례했다는 눈인사를 하고 동료들과 이동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인천국제공항에는 승무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휴게 공간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한국의 대표 유니폼인 영롱한 하늘색의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간단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저희 전 세계 승무원 커뮤니티 카페에도 사진이 자주 올라올 만큼 이쁘기로 유명합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한국 승무원들을 실제로 보니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이뻤습니다. 서로 매너를 지키며 편하게 쉬고 있는데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비행 시작 전에 있던 몸살기가 갑자기 확 돌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온몸의 근육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제 동료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 더 신경이 쓰였나 봐요. 제 동료들은 한국 승무원에게 가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한국 승무원도 저에게 다가와서 안색이 안 좋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행 시작 전에 몸살 기운이 있었고 지금 비상착륙으로 여기에 대기 중인데 긴장했던 감정이 풀리면서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임신 중인 사실도 말했죠. 점점 더 열이 오르면서 저는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시라는 라는 말과 함께 이동용 휠체어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지하에 위치한 병원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해놨다니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신뢰가 가는 공항이었어요. 여권만 제출하면 접수를 알아서 해주셨고 바로 링거를 놓아주셨어요. 주사를 맞으며 한숨 자고 나니 좀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열이 식으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근처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도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로 출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두툼한 커튼 뒤로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저를 도와줬던 그 한국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제서야 왜 다들 한국항공사를 벤치마킹하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친절함과 진실함이 녹아있는 모습의 같은 승무원인 저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곤 제 승무원복이 젖어있는 걸 보시고는 혹시 샤워할 곳을 안내해 드릴까요? 하더군요. 그랬더니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샤워 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 시설과 심지어 캡슐 호텔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승무원복을 빠르게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샤워장에서 개운하게 몸을 좀 씻었어요. 샤워장 안에 샴푸와 바디워시도 무료로 비치되어 있어 새삼 놀랐습니다. 저는 개운해진 몸으로 샤워장을 나오니 그제서야 인천국제공항 내부 시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곳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있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분은 이제는 본인 비행 시간에 맞춰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녀와 헤어지게 됐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보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비행하러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먼저 출출한 배를 채우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는 식당도 참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한식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한식점에 가서 앉았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메뉴판도 안 주고 멀뚱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좀 불쾌했어요.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 매너가 없구나 싶었죠. 저를 가만히 보시던 직원이 조용히 오셔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오히려 제가 무례했다는 걸 알았죠. 저희 스위스에도 이런 키오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작은 식당까지 키오스크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문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요. 작은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불고기 정식을 선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불고기 정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수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직원분이 실수한 거다 싶어서 말하려고 손을 들려는 순간 직원은 제가 뭐가 필요한지 빠릿하게 알아채시고는 바로 오셔서 식탁 밑에 서랍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수저 서랍을 보고 이 실용적인 아이디어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에 뱃속 아이도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정식과 같이 먹던 빨간색 네모난 깍두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반찬을 다 먹고 나니 그 직원이 반찬 그릇을 가져가고는 다시 담아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필요 없다고 안 먹겠다고 했어요. 완강히 거부하는 저에게 이거는 무료이고 입맛에 맞는 것 같은데 많이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반찬들이 모두 무료였다니 정말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요. 깍두기는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어요. 새콤달콤하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입덧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불고기도 맛있었지만 깍두기가 저에게는 진짜 최고였어요. 혼자서 무려 3접시를 먹었네요. 그렇게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무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하루가 걸릴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승객분들에게 좀 더 빠르게 출발하겠다고 안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늦게 고쳐질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오히려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한국의 기술력과 속도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우연히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기행을 잘 마치고 스위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재택교 여행으로 발리를 가려고 했으나 발리행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 엄마들의 육아 열정이 가득해서 포대기나 치발기 같은 육아용품이 잘 발달했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승무원분께 태교 여행으로 한국에 간다고 하니 베이비 페어를 예약해 놓겠다고 했어요. 저도 감사 인사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고 같이 베이비 페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한국을 태교 여행으로 정한 이유는 깍두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꾸 생각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와 시민의식인데요. 이런 기준에 가장 적합한 나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한국이라고 추천해 줄 것 같아요. 한국은 치안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볼거리도 다양한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웅장한 인천국제공항, 친절한 승무원, 빠른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깍두기까지 정말 소중한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중한 재료들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사람 사는 이야기로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힐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드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사람 사는 이야기 월드백